솔직히 한국이 편파 판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전 선수들을 제외한 비주전 선수들로 경기에 나섰음에도 우리 일본을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했다는 점, 그리고 이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맞붙은 U20 아시안컵 조별리그 경기. 한국은 주전 선수들을 제외한 채 일본과 맞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승부를 기록하며 조 1위로 예선을 통과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도 일본의 명백한 페널티킥 반칙이 무시되는 편파 판정 속에서 한국은 주전이 아닌 선수들로 맞섰음에도 일본을 제치고 조 1위로 예선을 통과했다고 외신은 전했는데요. 일본 현지에서는 이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분노가 들끓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특히 주전조차 투입하지 않은 한국에게 승리하지 못한 현실을 두고 일본 내 여론이 흔들리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일본의 후나코시 유조 감독의 인터뷰가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의 발언에 일본 내부는 물론이고 외신들조차 집중 보도를 하고 있다고 매체는 분석했는데요. 그의 인터뷰가 일본 내 반응을 더욱 격화시켰고 한국과 일본의 한일전 논란이 경기 외적인 요소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좋아요 버튼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FC U20 아시안컵 조별리그 D조 최종전, 한국과 일본의 맞대결이 드디어 시작되었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8강행을 확정했지만 상대가 일본이라는 점에서 결코 물러설 수 없었다고 매체는 분석했는데요. 두 팀의 자존심이 걸린 한판 승부가 중국 선전에서 펼쳐졌습니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강력한 공격력을 뽐냈습니다. 시리아를 2대1, 태국을 4대1로 제압하며 승점 6점을 확보했는데요. 그러나 이날 치러진 한일전에서 한국은 단순한 승리가 아닌 복수를 위한 싸움을 펼쳤습니다. 무엇보다도 2년 전 편파 판정 속에서 무너졌던 패배를 되갚겠다는 결의가 단단했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에게 당했던 편파 판정의 악몽이 다시 되살아났다고 외신은 분석했는데요. 2023년 태국에서 열린 U17 아시안컵 결승전. 그날 한국은 편파 판정의 희생양이 되어 쓰라린 패배를 겪었었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그날의 아픔은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러나 이번 맞대결에서도 마치 시간이 되돌려진 듯 그때와 똑같이 일본을 향한 편파 판정이 되살아났다고 외신은 비판했는데요. 경기 중 일본의 키타 카즈나리는 한국의 공격수 하정우를 향해 볼과는 전혀 관계없는 노골적인 반칙을 페널티킥 박스 안에서 저질렀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공이 없는 상황에서 하정우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민첩하게 움직이려던 순간 키타 카즈나리는 거칠게 손을 뻗었고 하정우의 팔을 움켜쥐어 강제로 끌어당겼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놓치지 않으려는 사냥꾼처럼 그의 움직임을 완전히 가로막았다고 외신은 묘사했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명백한 페널티킥을 선언해야 마땅한 순간이었으나 주심은 차갑게 침묵했고 일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경기를 이어갔다고 외신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국 벤치는 격렬하게 항의했지만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처럼 판정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경기장은 믿기 힘든 정적에 휩싸였고 한국 선수들의 표정에는 분노와 절망이 교차했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관중석에서도 분노의 함성이 터져 나왔지만 심판은 끝내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일본은 기회를 얻었다는 듯 태연하게 경기를 이어갔다고 외신은 지적했습니다. 한일전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또다시 반복된 편파 판정, 경기의 흐름을 뒤틀고 공정한 승부의 의미를 짓밟은 순간이었다고 외신은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경기 초반 일본의 거센 공세를 단단하게 막아내며 집중력을 유지했습니다. 전반 21분 한국은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잡았습니다. 후방에서 길게 연결된 패스가 일본의 수비 라인을 무너뜨렸고 최전방 공격수 하정우 선수가 빠르게 침투하며 단독 찬스를 맞이했습니다. 그 순간 경기장은 숨을 죽였고 하정우는 골키퍼와 1대1로 맞섰습니다. 빠르게 다가오는 일본 수비수와 골키퍼를 앞에 두고 하정우는 침착하게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공은 아쉽게도 골키퍼의 발에 맞고 튕겨 나갔습니다. 순간 경기장은 한순간 얼어붙었고 한국 벤치는 안타까운 탄식을 내뱉었지만 그 장면은 오히려 한국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신호탄이었다고 외신은 분석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일본은 그야말로 행운 같은 득점을 얻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일본의 공격이 조직적인 플레이라기보다는 우연히 만든 장면에 가까웠다고 평가했는데요.
왼쪽 측면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한국의 골키퍼인 김민수가 정확하게 쳐냈습니다. 그러나 공은 어이없게도 쇄도하던 일본 공격수 간다소마의 몸에 맞았고 별다른 반응도 하지 못한 채 공은 그대로 골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일본 선수들은 크게 환호했지만 이 장면을 지켜본 외신들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외신은 경기 내용으로 볼 때 이 골은 전술적 완성도나 공격의 날카로움과는 거리가 멀었고 오히려 한국 골키퍼의 예상치 못한 불운에 가까운 실점이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나 한국 선수들은 이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일본을 압박하며 동점골을 향한 강한 의지를 불태웠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전반 39분 한국의 측면 공격이 빛을 발했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강주혁이 스피드를 올려 일본 수비수를 따돌렸고 그의 크로스는 정확하게 문전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하정우가 날카롭게 헤더로 연결했으나 일본 골키퍼가 간신히 손을 뻗어 막아냈습니다. 비록 득점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 장면은 일본을 향한 한국의 거센 공세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순간이었다고 외신은 분석했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면서 한국은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후반 13분 강주혁과 진태호를 빼고 김태원과 박승수를 투입하며 공격의 날을 한국은 더욱 날카롭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던 순간이 찾아왔다고 외신은 묘사했습니다. 박승수가 강력한 슈팅을 시도했고 공이 일본 수비수 맞고 흐르자 성신이 몸을 날려 공을 따냈습니다. 그의 패스는 곧바로 김태원에게 연결되었고 김태원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외신은 김태원의 발끝에서 공이 날아가는 순간 모든 것이 이미 결정난 것처럼 보였다라고 묘사했는데요. 볼은 일본 수비수를 지나 정확하게 골문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외신은 이 골은 단순한 동점골이 아니라 한국이 경기를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일본 수비진이 흔들리는 모습이 역력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태원은 이번 대회 3번째 득점을 기록하며 한국의 에이스로 공격을 이끌었다고 외신은 보도했습니다. 일본 매체들 역시 한국의 주전 선수들이 투입된 뒤 일본이 곧바로 실점을 허용한 점을 지적하며 주전조차 투입되지 않은 한국을 상대로 무승부에 그친 일본 축구의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더욱이 심판 판정의 도움까지 받고도 승리를 거두지 못한 일본을 두고 일본 매체들은 이날 경기에서 일본은 오히려 한국에게 굴욕을 당했다고 평가했다고 외신은 전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후나코시 유조 감독은 이날의 경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한국이 태국전에서 선발로 나섰던 베스트 11 중 무려 8자리를 바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지 못한 채 무승부에 그쳤다는 비판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주전 선수들이 대거 교체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경기력을 보여주었고 우리의 강점인 패스 플레이를 펼칠 기회조차 주지 않을 정도로 정교한 수비 라인을 유지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왜 일본이 더 다이나믹한 경기를 펼치지 못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경기장 안에서 바라본 한국 선수들의 일관된 조직력을 뚫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중계 카메라로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한국은 경기 흐름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주전 선수들이 하나둘 그라운드에 투입되자 경기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 심판 판정이 논란이 된 상황에서 만약 한국이 주전 선수들을 선발로 기용했다면 우리는 더욱 어려운 경기를 치렀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한국이 강팀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앞으로 남은 경기를 철저하게 준비하겠으며 조 2위로 토너먼트에 진출하게 된 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발언이 나오자 일본 매체들의 반응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일본 축구가 당연히 한국보다 높은 수준에 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진 일부 매체들은 한국의 실력을 인정하는 후나코시 유조 감독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주전이 아닌 비주전 선수들로 경기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거두지 못한 점, 그리고 심판 판정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부분을 비겁한 변명이라고 지적하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일본 매체들은 결국 중요한 경기에서 한국을 넘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한국의 비주전을 상대로 승리하지 못한 현실에 대한 불만이 일본 내부에서 거세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 같은 반응을 보여주었고 좋아요와 무료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편안함에 이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월드TV였습니다.